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현관 앞에서 얼어붙은 남편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새벽 2시. 불 꺼진 주방 안. 임신 7개월인 아내 수지는 냉장고 문을 연 채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장모가 하루 종일 끓여보낸 미역국과 갈비찜, 직접 담근 나물 반찬들이 전부 쓰레기 봉투 안에 처박혀 있었다. 그걸 왜 버려? 장모님이 당신 먹으라고 새벽부터 만든 거잖아.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술만 깨물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미안하면 이유라도 말해야 될 거 아니야. 하지만 수지는 끝까지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며칠 뒤, 민우는 결국 집안에 작은 CCTV를 설치했다. 그리고 그날 밤, 카메라 속 아내가 혼자 중얼거리는 말을 듣는 순간 민우는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했다. 엄마가 또 약 넣었어.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한 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 혼자 버텨야 했던 한 여자의 진실입니다. 민우와 수지는 결혼 3년차 부부였다. 늦은 나이에 어렵게 가진 아이였다. 유산을 2번 겪은 뒤 찾아온 아이였기에 민우는 수진을 거의 유리 다루듯 챙겼다. 문제는 수진의 친정엄마였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딸을 위하는 척했다. 매일같이 반찬이며 보양식을 보내왔다. 우리 딸 몸 약하니까 꼭 먹여. 사위도 같이 챙겨 먹고. 내 손주 건강해야지. 민우는 처음엔 감동했다. 회사 사람들 앞에서도 자랑했다. 장모님이 진짜 정 많으세요. 이 정도면 친엄마보다 더 잘 챙겨주시는 듯. 하지만 이상한 건 수진이었다. 장모가 보낸 음식만 보면 표정이 굳었다. 억지로 먹다가 화장실로 뛰어가는 날도 있었고 몰래 음식물을 처리하는 날도 있었다. 처음엔 입덧 때문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다른 음식은 잘 먹는데 유독 장모가 만든 음식만 거부했다. 어느 날 민우는 결국 폭발했다. 도대체 왜 그러는데? 장모님이 당신 위해 만든 걸 왜 매번 버려? 수지는 한참 침묵하다 겨우 입을 열었다. 그냥 냄새가 싫어. 냄새? 응. 하지만 민우는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수지는 음식을 버릴 때마다 꼭 손을 떨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그날 이후 민우는 점점 예민해졌다. 회사에서도 장모 전화가 계속 왔다. 수진이 밥 잘 먹지? 오늘은 사골곰탕 보냈는데 꼭 먹여. 안 먹으면 애한테 큰일 난다. 이상하게도 장모는 집착 수준이었다. 반찬통이 비어있지 않으면 바로 전화했다. 왜 그대로야? 수진 또 안 먹은 거야? 민우는 점점 짜증이 났다. 아니, 장모님이 해준 거면 좀 먹으면 안 되냐? 사람 성의가 있잖아. 그러자 수진이 처음으로 울면서 소리쳤다. 당신은 몰라. 뭘 몰라? 그냥 제발 나한테 먹으라고 하지 마. 하지만 끝까지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민우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다. 혹시 우울증인가?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그리고 며칠 뒤, 민우는 결국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다. 아내를 의심해서가 아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그날 밤, 장모가 다녀간 뒤였다. 수지는 한참 동안 반찬통을 바라봤다. 그러더니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다. 카메라 영상 속 수지는 음식 냄새를 맡는 순간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그대로 싱크대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왜 또 넣었어? 왜 또 이런 짓 하는 거야, 엄마? 민우는 영상을 보다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잠시 뒤, 수지는 음식 국물을 키친타월에 조금 묻혀 작은 통에 담았다. 그리고 혼잣말했다. 이번에도 맞으면 경찰 갈 거야. 민우는 그대로 집으로 뛰어갔다.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수지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수지는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다. 우리 엄마 예전부터 그랬어. 어릴 때부터였다. 엄마는 늘 수진을 통제했다. 친구도 진로도 연애도 전부 엄마 허락이 필요했다. 결혼도 반대했다. 특히 민우를 싫어했다. 돈도 별로 없는 집안이랑 왜 결혼하냐? 너 정도면 더 잘 살 수 있는데.
하지만 수지는 처음으로 엄마 뜻을 거역했다. 그 뒤부터였다. 장모는 겉으론 다정했지만 집착이 심해졌다. 매일 전화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위치를 확인했다. 임신 소식을 들은 뒤엔 더 심해졌다. 애 낳으면 친정 들어와. 남편은 믿는 거 아니다. 내가 키워야 한다. 수지는 점점 숨이 막혔다. 그리고 어느 날 장모가 준 음식을 먹고 심하게 배가 아팠다. 병원에서는 식중독 초기 증상 같다고 했다. 그 뒤로도 이상한 일이 반복됐다. 음식을 먹은 날마다 폭통과 어지럼증이 왔다. 수지는 의심했다. 그리고 결국 몰래 음식 일부를 검사 맡겼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임산부가 과다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는 수면 유도 성분과 정체 모를 약 성분이 검출됐다. 민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미쳤네 아니 어떻게 자기 딸한테.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는 내가 자기 곁에서 평생 못 벗어나길 바랐어. 애 낳으면 내가 당신이랑 더 멀어질까봐. 민우는 그 순간 아내가 왜 매일 음식을 버렸는지 깨달았다.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공포였다. 다음 날 민우는 장모를 집으로 불렀다. 장모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들어왔다. 우리 딸 밥은 잘 먹고 있지? 그 순간 민우가 식탁 위에 검사 결과지를 내려놨다. 장모 표정이 굳었다. 이게 뭡니까? 장모님 음식에서 나온 성분입니다. 뭐? 경찰 가기 전에 직접 물어보려고요. 왜 그랬습니까? 장모는 처음엔 끝까지 발뺌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지만 민우가 CCTV 영상을 틀자 표정이 무너졌다. 그 영상 속에는 장모가 몰래 가루약을 음식에 넣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난 엄마 딸이지 인형이 아니야. 장모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애 낳고 남편만 믿다가 버려지면 어떡하려고. 그 말에 민우가 차갑게 말했다. 그래서 자기 딸 몸 망가뜨려도 됩니까? 결국 민우는 경찰 신고를 진행했고 수지는 친정과 연을 끊었다. 몇 달 뒤 수지는 건강하게 딸을 출산했다. 그리고 병실 안 민우는 조용히 아기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당신 아무도 못 괴롭혀. 내가 지킬게. 수지는 처음으로 안심한 얼굴로 웃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통제와 집착. 여러분은 어디까지가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민우였다면 장모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더 소름 돋는 실화 같은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